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생방송이 있는 날인데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좀 미리 진행을 하고 마감 이후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간 한 주 동안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마감하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주간 마감이라서 뭐 아쉽게도 오늘 제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는 있었는데 이제 뭐 얘기 드리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고, 아직 6월 개강 예정이니까 지금 5월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아직은. 예. 자, 어쨌든 뭐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하여튼 뭐 연락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정 아직 안 내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빠른 결정 내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가 나와 있네요. 네. 자, 달러 인덱스 보기 전에 금리 먼저 볼까요? 아니, 코인은 제가 코인 먼저 보죠. 코인. 예, 코인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코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자, 보시면 코인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자, 이렇게 일단 31,000을 한번 갔었는데요. 31K 한번 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제가 여기 얘기했던 뭐 요 부분에서 방송을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나고 나서 일단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을 주긴 줬어요. 그랬는데 요런 저항 자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요 저점이 깨지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뭐 좀 어찌됐든 저는 그냥 뭐 싸게 잘 잡은 분들은 그냥 좀 끌고 가보자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직전 저점 깨지면 좋지 않다. 직전 저점 깨지면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제가 이제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마지노선을 28,600으로 말씀드렸는데 28,600 살짝 찍고 돌았다가 다시 깨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힘의 균형점이긴 한데 28,000이라는 자리가 약간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의 균형이 약간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뭐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힘의 균형은 상당히 좀 안 좋아진 상황이다, 이전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살아나려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뭐 지금 깨진 거니까,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깨진 거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한번 디디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29,700 위로 올라서면 또 자리를 다시 잡는 거예요. 예, 다시 잡는 건데 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당장 빠르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뭐 이제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느냐,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뭐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매도 관점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28,600에 잘 뭐 이 위에서 뭐 좀 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보이고 나서 꺾일 때 이렇게 매도를
뭐 짧게나마 할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저야 뭐 계속 매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잘 싸게 산 분들은 한번 이럴 때 한번 오지게 한번 뭐 먹던가 본전하든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매매를 잘 하시는 트레이딩을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저항 보이고 나서 떨어질 때 요런 정도 한 3만 깨지면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고, 뭐 조금 늦게 보더라도 29,000 깨질 때 29,700 깨질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았고, 이 전저점 깨질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저점 깨지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어도 매도를 보려면 이익 실현을 하든 뭐 하든 매도를 보려면 여기 한 29,000 정도 깨질 때 이때는 일단 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1000 정도 빠진 지금 현재 28,200 28,000 찍고 28,200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아직까지 에너지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꺾인 건데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대략 한 뭐 많이 나오면 한 2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 29,000 정도. 그래서 29K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겨운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반등 들어가고 뭐 눌렀는데 이쪽 자리가 안 깨진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반등 들어갔다가 여기를 깨버리면 일단은 그러면 여기 테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계속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26,700자리가 계속 중요한 자리인데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자리까지 깨지면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개념이긴 하지만 뭐 토해내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봐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것까지 아직 얘기할 필요는 없을 자리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미노스 차트의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정도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 상단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저항을 계속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깨버리는 거죠. 저항이 이제 제일 강한 자리가 요 위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강하게 내려왔지만 일단 또 지지선 부분에 들어선 거죠. 그죠? 그래서 애매한 모습입니다. 이제 추세도 깨졌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바로 올라가면 바로 두들겨 맞으니까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든지, 뭐 올라가지 않고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든지, 뭐 가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깨지면 뭐 일단 또 1800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조정에 들어간 거다.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게 기간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더 심화되면서 나올 것인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너지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뭐 달러 인덱스 아까 봤었는데 달러 인덱스 환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보시면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저점 자리이기도 했고 추세의 하단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뭐 급하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바뀐 건 아니고 딱 봐도 박스권 등락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이면 다른 통화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봐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강한 반등을 줬다는 것은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유로에서 가장 강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유로가 단기 하락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로를 보면, 자, 유로가 여기 단기적으로 저항을 보이고 강하게 빠져서 지금 유로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뭐 굉장히 강하긴 강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을 이제 뚫었다가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게 정확하게 그어지면 좋은데 자 여기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확하게 어쨌든 이 전고점을 뚫었다가 빠르게 내려온 거죠. 그럼 이게 일종의 트랩입니다. 이게 추세선 트랩도 뭐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가격 트랩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추세선을 살짝 깨가지고 넘나들고 있는데, 이게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점들이 안 깨지고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추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일단 뭐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깨지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고점은 나온 것 같다. 그럼 시간을 두고 반등을 다시 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하락을 할 것인지 뭐 요게 달려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려온 거는 사실 뭐 짧게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는 않은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올라가면 다시 재돌파가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뭐 그렇게 본 김에 위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파운드화도 지금 보시면 크게 보면 그냥 박스권. 크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예, 이렇게 박스권이고 전고점을 일단 넘어섰다가 내려왔고 다시 한번 넘어섰다가 내려왔고 지금 그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 뭐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꾸로 봤으니까 계속 거꾸로 보면 위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라고. 자 위에나는 지금 계속 보시면 계속 박스권이에요. 지금 한동안 오래됐죠, 그죠? 예,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계속 이 박스권이 뭐 아래로 뚫릴지, 뭐 위로 뚫릴지, 어느 쪽으로 뚫릴지 모르지만 이게 방향성을 드러내는 순간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 자, 엔화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보이고 지금 빠진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아니면 조금 뭐 하락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원래 관성대로 하락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달러나 모든 것들이 박스권으로 만들어진 만큼 박스권이 될 가능성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갈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될 것 같다. 자 다음은 원화입니다. 원화. 자, 원화가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 요게 지금 추세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차트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건너도.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뭐 어찌됐든 뭐 살짝 뚫린 상황이에요. 살짝 뚫린 상황이고 요런 이제 저항선이 또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살짝 뚫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이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뭐 또 그렇게 뭐 아주 뭐 나쁘게 볼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여기서 트랩 주고 이렇게 트랩 주고 내려왔었는데 요번에는 트랩 주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간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조금은 상승 에너지가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닌데 약간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 예,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환율 쪽으로 보면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왜 달러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예?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 뭐 워낙 달러가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영향,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무역 수지 적자 부분도 뭐 엄청나게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안정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트상으로의 하락, 가치 상승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만 뭐 혼자 막 하락했으면 조금 많이 불안할 텐데, 이게 보시는 대로 엔화도 뭐 동반해서 뭐 지금은 또 엔화가 조금은 더 강한 거죠.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혼자 막 해서 지금 이게 원 N 차트인데요. 만약에 혼자 이렇게 막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까지 봤고요. 다음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자, 미국 10년물 금리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점권에 들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었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주고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전고점 부근, 이건 전고점 부근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상단점을 때리고 다시 조정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금리가 뭐 다음번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전망 자체가 그렇게 나왔었고 뭐 올리든 안 올리든 뭐 한 번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대래 금리를 못 올리는 게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문제는 사실은 이제는 시장의 관심에서 한 커플 좀 한꺼풀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하나 정도 어째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한꺼풀 벗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뭐 애매하네. 단어 자체가 제가 지금 막 말하다 보니까요. 자, 어쨌든 신경 뭐 많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때부터 그랬죠. 신경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고 뭐 여기서 당분간 여기서 놀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 확인한 것 같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래서 보시면 2년물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년물도. 자, 그리고 한국 10년물 조금 올라갔죠. 따라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니까 따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별로 신경 쓸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외선물 뭐 한번 보면요. 뭐 골드 한번 먼저 볼까요? 골드. 자, 골드가 뭐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 굉장히 상단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고 살짝 꺾이면서 추세 깨지고 내려오면서 지지선 부근에서 와리가리 좀 하다가 조금 더 하단에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추세 깼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 뭐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박스권 등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실버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버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을 앞에 두고 빠졌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부분 이 자리가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렴형에 뚫고 누르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큰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실버는 이런 구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추세대를 이렇게 넘어섰다. 추세선을 넘어섰다. 이게 수렴이잖아요. 큰 수렴 차트예요. 큰 수렴 차트인데 이 추세를
넘어섰다가 그 넘어선 자리 위에서 굉장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요 실버 같은 경우에 요 밑단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쉽게 매도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775 요 밑단으로 내려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깊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자리가 깨지기 전에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이다. 예. 자,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24.8 뭐 그 정도 전후로 해서는 매수 관점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퍼, 예, 미스터 카퍼. 자, 여기 보시면 최근 올라갔다가, 그죠? 예, 꽤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에 이제 저항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 못하고 반락을 주면서 이런 추세선 자리에서 굉장히 좀 지지를 보이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뭐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강한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흐름을 봐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깨지느냐. 근데 저는 이제 깨지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저점을 찍었고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추세대의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쉽사리 저 자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3.9대 중반은 굉장히 지지력이 강한 자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카톡이 막.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 네. 자, 유가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너무 그대로 다 되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거의 쪽집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일단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권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반등 줬는데 돌파가 안 되면서 깨지면서 이런 자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면서 내려왔고 다시 반등을 줬지만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미니멈 뭐 요 정도 77불 정도 얘기했었는데 미니멈으로 좀 깊으면 76불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세. 이 추세. 그러면 이 갭을 채우는 정도. 그죠? 제가 갭 채우는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감산 효과로 내려온, 그러니까 올라간, 감산 효과로 올라간 유가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제 경험상으로 마찬가지예요. 감산 효과로 올라간 유가는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증산 효과로 내려온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런 정도를 한번 신경 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혹시. 근데 뭐 또 그것도 국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니까 너무 또 거기에 차트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가를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포인트대로 하셨으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었으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77불 여기서 76불 맥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서서히 이제 뭐 굳이 여기서 강력하게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고 매도 치신 분들은 서서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뭐 어디서 돌지 모르지만 지금 자리와 맥스 76불 정도 대략 내려오는 요 갭을 채우는 구간. 그래서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일단 이익 실현 끝내고 그다음 뭐 하면 되나요? 터닝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터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그럼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그 구간에 와서 지지를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지지를 보인다면 그 다음에는 터닝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진짜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스 내려올 수 있는 게 지금 대략 한 75불 정도 돼 보이죠. 75.7불 이 정도 75불대 중반 이게 맥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려오는데 만약에 지지를 보인다. 그러면 지지를 보이고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지지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지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 내가 몸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이익 실현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이익 실현은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잘 치셨다. 그러면 이 자리 내려왔을 때 75불대 중반에서는 그냥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간다라고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뭐 보통은 이런 자리는 잘 지켜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냥 이익 실현을 해도 무방하다. 다만 매수를 할 때 신규 매수를 들어갈 때는 신호를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유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가스 아주 움직임이 아주 엄청나게 워낙 스타일이 그런 그 종목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 트랩 주고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뭐 여기 이제 저항권이니까 여기를 바로 뚫기는 힘든 자리예요.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는 자리죠. 이 자리가. 예, 그거 바로 밑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굉장히 뭔가 한번 공방전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공방전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 그 위쪽으로 요 위로 올라가면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뭐 여기서 샀어 그러면 이런 자리 굉장한 저항 자리야. 저항을 심하게 나타나면 일단 한번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팔았다가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를 잡아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가 갭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있는 자리는 어때요? 지지력이 강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맞고 튀고 여기서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뭐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하더라도 이 자리는 지키고 움직이다가 뭐 반등을 주든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해외 선물 전반적으로 다 드렸고요. 미국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대체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잠깐 내려와도 뭐 못 뚫는다 뭐 이런 얘기도 힘들고 저항이 전반적으로 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일단 강한 자리인데 여기를 뚫어냈다는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다는 뭐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런 걸 나타내고 이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이 정고점 여기 이 자리는 단방에 돌파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내려오는 거는 요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33,570 요 밑으로만 강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다우는 뭐 흐름이 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자, S&P 어제 지금 보시면 단기 추세 살짝 깼다가 이렇게 트랩 주고 올라와 있는데 뭐 사실 깨져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할 말 없는 그런 자리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좀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지켜지느냐 내려왔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강한 차트는 다 저기 나스닥 요거는 이제 100 차트고요. 나스닥 100 차트. 나스닥 100이 제일 세죠. 나스닥 100이 정고점 돌파하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세 차트입니다. 강세 차트. 아직까지는 뭐 이게 트렌드하고는 멀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게 도로 내려오느냐 이렇게 나스닥 100 한 자리를 도로 내려오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다. 뭐 오늘 밤 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스닥 종합 차트는 보시는 바대로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밀린 상태, 또 보이고 밀린 상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지 이거는 뭐 일단은 박스권 뭐 좀 안 좋게 보면 일단 박스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죠?
자, 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까지만 더 보고 넘어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는데 이거 추세 살짝 깨졌다. 뭐 근데 깨졌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는 차트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어제 급반등을, 그저께 급반등을 줬다가 어제 또 그거 올라간 거를 좀 많이 토해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 하락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추가 하락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 좀 판단이 쉽진 않네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흐름 있잖아요. 이 흐름을 강하게 좀 바꿔줄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미국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제일 센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하고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섹터가 이게 뭐지? 반도체 섹터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 운송 쪽이네요. 반도체, 운송, 뭐 이런 정도.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섹터 자체에서는 플러스 나고 있는 섹터 그렇게밖에 없어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종목들 몇 개 보면요. 애플 보겠습니다. 자, 애플도 뭐 살짝 음봉을 줬는데, 어제 얘기 드렸던 그 상단 아직은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상단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AMD도 추세선은 깨졌어요. 추세선은 깨졌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깨졌다는 자체는 그렇게 썩 좋게 봐주기는 또 어려운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 상단에서 내려오는 짧은 추세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돌파가 되든지, 이게 먼저 돌파가 되든지, 아니면 요 추세 있잖아요. 제가 막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요 추세를 뭐 강하게 깨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자, 메타는 제가 저항선 들어왔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좀 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인 건 아시겠죠?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보시면 어제 그저께 저점 찍고 강한 반등, 어제는 살짝 추적. 큰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도 급락을 했었는데, 뭐 제가 넷플릭스는 말씀드렸잖아요. 넷플릭스는 저항이 강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저항 보이고 결국은 이제 하락. 뭐 아직까지는 뭐 또 지지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막 강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고요. 아마존도 지금 뭐 아주 좋게 보는 종목군은 아닌데, 일단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고점도 돌파됐고, 뭐 아주 강하게 돌파한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구글, 그리고 뭐 구글은 이제 전고점 저항 받는 거고, 테슬라가 중요하죠. 테슬라가 이제 개파락을 했어요, 그저께, 그죠? 개파락을 한 상태고, 어제 한 건지 오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시간의 거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전저점을 살짝 깨트린 그런 모습이죠. 전저점을 살짝 깨트린 모습.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깨진 게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깨졌다라고 보긴 그렇고, 파동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세선 깨졌을 때 뭐라 그랬나요?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버티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만 더 못 버티고 내려오면 결과적으로는 전저점 근처까지는 빠지는 거. 그런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게 기본이에요. 차트상에.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 몇 파의 일인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A, B, C예요. 그래서 A, B, C니까 A 파동이냐 B 파동이냐 C 파동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모양새가 나오면 그때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 아직까지는 그냥 총알바지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 잡으면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 되게 컨디션이 네, 썩 좋진 않네요.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어제 좀 빠졌네요. 그죠? 예. 이제 요번에는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를 내고 가다가 요번에는 신고를 못 낸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장중 신고는 살짝 났을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못 낸 상태에서 만약에 왼쪽 저점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신고가 나긴 났었네요. 살짝 장중 신고로 요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갭 채우고 만약에 못 돌아 나가면 일단 이런 저점이 위협받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을 어떻게 쏠릴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전에는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벅스 올라가다가 지금 며칠째 내려오고 어제 뭐 장중 저점 찍고 반등 준 상태인데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 저항, 그죠? 이런 자리에 저항, 반락 주고 지지,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뭐 간단한 거죠. 자, 일단 뭐 이렇게 봤고요. 한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자, 코스피가 꼬리를 이렇게 탁 달고 올라왔죠. 일봉상으로. 근데 이제 이걸 그 일봉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차트를 조금 시간 차트로 들어가서 분 차트로 이제 제가 원래 국내 시장은 분 차트로 보니까 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됐나요? 분 차트로 보면 또 정확하게 지킨 걸로 나오죠. 추세선에.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일봉으로 보느냐 분 차트로 보느냐. 약간의 오류가 일봉에서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지를 보이고 올라간 상태. 하지만 굉장히 저항이 강한 거죠. 여기서 박스권을 보이면서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밀려내려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좋은 형태의 움직임은 아닌데 뭐 요 밑단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얻어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그냥 저점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저점이 나왔다. 근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제가 지수에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뭐 얼마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어제 처음 추세선이 이 최근에 추세선이 그것도 가파른 추세선이에요. 저 밑에서 만들어진 맨바닥에서 만들어진 추세가 아니라 중간쯤에서 만들어진 추세선, 여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안 거지죠. 하여튼 컨디션이 하루는 또 좋았다가 하루는 또 안 좋았다가 막 이러니까 미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갭락을 딱 한 자리가 추세 갭을 낸 거예요. 추세 갭을 딱 내고 빠진 거죠. 그러면서 요런 자리까지 무너졌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고, 지금도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굉장히 지지가 강한 자리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가다가 뭐 지금 코스닥으로 얘기하면 900 근처에 가면 저항이 심해지겠죠. 900 근처에 가면. 그래서 900 근처에 가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또 상황 봐서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500 얼마 올랐나요? 200원 올랐네요. 200원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박스권이었죠. 박스권. 예,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 모양 보고 돌았다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얼마 이렇게 아직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위로 강하게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닥 이렇게 막 강한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요 전고점 라인 여기 아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되면서 여기까지 돌파돼야 제가 계속 강조드리던 68,400원 정도, 대략 68,000 정도, 68,000 정도에 한번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가 좀 살아야 우리나라는 좀 살아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들고요. 오늘 반도체 움직임은 그리고 SK 하이닉스 제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죠. 예. 뭐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급반등 주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저항이 걸리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멈췄던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 이런 자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을 어떻게 축적을 해내느냐, 이게 뭐 관건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코스닥 다시 코스닥 종목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또 안 해놨네. 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먼저 볼게요. 이게 더 시총 상위니까. 자, 에코프로 BM 최근에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고점 부근까지 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완전히 목표치를 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신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아직 트렌드도 안 깨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제 중요한 이 트렌드도 안 깨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 깨지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깨지면 뭐 제가 생각할 땐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은. 근데 에코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달라요. 에코프로 BM은 아직은 뭐 그런데 에코프로는 좀 다르다. 지금 보시는 바대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나요? 깨졌죠. 일단 추세선은 깨졌죠. 추세선은 깨지고 직전 저점 부분에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이거 뭐 여기서 만약에 이거 깨지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순식간에 35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뭐 이게 뭐 하루에 내려온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되게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제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35만 원 근처가 오면 반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볼 거 있나요? 뭐 두 종목씩만 봤는데 뭐 해외 종목보다 덜 봐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일단 지수만 갖고 다시 한번 종합 지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일봉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각 수렴형이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삼각 수렴형의 차트가 상단으로 뚫린 상태이고, 전고점 돌파하고 이 갭을 채우는 자리, 갭이 아니었나? 이게 갭자리 아니었나요? 뭐지? 잠깐만요. 갭자리였던 것 같은데 우리 표시가 락이 걸려있구나. 이거 갭자리 맞네요. 예. 요 갭자리 구간을 채우고 좀 밀린 것 같다. 자, 요 갭자리를 어찌됐든 채우고, 그죠? 채웠잖아요. 정확하게. 갭자리를 채우고 반락이 나타날 때. 뭐 추가락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뭐 해도 제가 생각할 때 2500 밑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어렵게 뚫어낸 만큼 내려가는 것도, 다시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으로 본다면 그냥 뭐 눌림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모양 좋은 애들은 그냥 사자. 사자. 모양 좋은 애들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쪽에서 흐름 좋은 것들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개별 종목들도 못 오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대형주 쪽에서 좀 좋은 애들, 중대형주 쪽에서 초대형주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대형주 쪽에서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잘 타이밍을 잘 골라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630 정도, 2630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자리.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막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저항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단계적으로 뚫어낼 것이냐, 뭐 한 방에 팍 뚫어낼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가 굉장히 힘든 박스거든요. 여기 있는 박스 그 위에도 박스가 있지만 굉장히 버거운 박스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번에 상승이 나와서 2630 위로 올라가면 저는 조금 더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630을 못 넘어서고 버벅거린다 그러면 일단은 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하락은 이렇게 막 심각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좀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식사를 간단히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얘기하면서 막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헛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말이 막 꼬이는 거야. 비몽사몽. 네. 식곤증이 막 몰려오면서 막 눈이 초점을 잃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혹시라도 좀 실수를 했으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하여튼 주말인데 주말 날씨도 굉장히 좋고 또 의외로 또 공기도 조금 그래도 맑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 뭐 놀이, 주말에 꽃놀이,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꽃놀이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꽃들이 많이 피고 있죠. 근데 봄꽃은 빨리 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 구경을 별로 많이 안 가봐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뭐 겁내지 마시고 너무 이게 하루 이틀 빠졌는데 겁내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돌파된 자리인 만큼 이렇게 쉽사리 막 한 방에 꺾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뭐 생방송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생방송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건 아니지만 늘 보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